딱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한 종목 팟캐스트 시즌3 3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이 시즌 3인데 벌써 31이에요? 응. 오지게 오래 해먹었다. 아, 그러니까. 오늘 시즌3의 대단은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이고요. 아니야, 왜? 아닐 수도 있어. 아니야? 연말에 내가 바빠갖고 시즌 4로 진입을 못할 수도 있어. 아니다, 빨리 옛날 거 지워야 되는데. 아, 각자. KBS 그 나갈 때까지 KBS 다음에 할 때는 KBS 거 앞부분 녹화된 거 내가 전화 걸려고 그래. 얼마나 어버버했는지 전화 걸려고 그래. 그 부여도 올리지도 말라고. VOD 올리지 말라고? 그 VOD 봐야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소개부터 하죠. 마이클리 이학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입니다. 당겨서 말하세요. 네? 좀 앞에 와서 가까이 와서 말씀하시고요. 아, 그리고 오늘 또 방청객이 들어왔네. 방청객 겸 2학년 대표위원회 팬 대표위원이 됐어 내가? 대표위원. 그럼 뭐 돈 주니? 대표되면? 대표되면 돈 주. 아니 우리 왜냐면은 트리플 엔터테인먼트 유일한 소속사 회장님 봉투 열렸는데 왜 돈을 안 주니? 소속사 연예인이잖아. 소속사 연예인. 계약금 10,000원. 계약금 10,000원이나 줘. 10년 노예 계약. 계약금 만 원에 10년 노예 계약. 아, 그러니까 이거 아까도 작가한테 전화 왔는데 문자 왔는데 보여줬잖아. 네, 굽신굽신하는 거 봤지? 그쵸. 언제라도 연락 주세요. 그럼요. 원래 연예인들 초창기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심 분야 아무거나 다. 거기다 분명히 내가 TV에 올려달라 그랬는데 모르죠. 나중에 나는 그래서 PD님하고 인사해야겠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소속사 대표입니다. 관중이 오셨어, 관중. 네, 관중. 근데 문제는 무료 관중이라는 거지. 무료 관중. 원래 관중은 다 무료예요. 원래 관중은 다 무료인데 이거 줬잖아 이거. 아, 그런가? 음료수 제공. 누군지 소개 좀 해줘. 자, 누군지 소개는 직접 하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정수진입니다. 수진 씨. 네네, 수진. 이름이 뭔가 좀 야하지 않아? 왜 야해? 아니, 갑자기 뭐 수진하면. 초면에 야하대. 아니, 그게 아니라, 안 그랬는데, 이름 들어보니까. 안 됐는데. 이름 들어보니까 깜놀이야. 아니, 수진하면 뭔가. 네. 좀 에로틱한 배우 냄새 나지 않냐? 모르겠어요. 저는 야동을 잘 안 봅니다. 야동을 잘 안 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일본 배우는 아는데 한국 배우는 잘 몰라요. 한국 거는 안 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가요로는 성인 가요 나오는 가수 이름 같은 느낌 아니야? 뭐 그런 거 있는데? 네. 아니, 나이 오래된 분들 가수 이름. 뭐 그런. 고속도로에서 타는 뽕짝. 그런 거. 그런 느낌이지, 이름이. 수아진 때문에 그런가? 수아진. 그건 전혀 상관없는데. 동생 이름은 뭐야? 유진이요. 유진이. 네. 진짜 돌림이. 유진. 유진은 뭔가 영화인데, 이름이. 영해 보인다고. 저는 에러벨 동생. 에러벨. 난 에로벨은만 안 하고, 좀, 성인 배우. 트로트 배우 같다. 나는 그 야한 게 아니라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지. 그잖아요. 약간 올드해 보인다. 이름은 좀 올드해. 초면에 올드하고 야하고. 이름은 올드해 보이지 않아, 이름이. 분명히 5분 전에 얼굴 어려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방송인의 기본적인 자세죠. 멘트가. 네, 멘트가. 그죠? 멘트를 딱 치고, 그 다음에 훅 보내고, 들어왔다 놨다. 근데 저희 딱한 종목 팟캐스트 언제부터 들었어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밖에 안 됐네. 한 달이면 그래도. 듣긴 다 들었어요. 듣긴 다 들었어요? 듣긴 다 들었어요. 그건 그렇고요. 우리 각자 또 일상적인 얘기 한번 해봐야죠. 김성훈 과장 어떻게 지냈어요? 얼굴 좀 폭삭했네? 좀 사갑네, 요새? 살 빼서 그래, 요즘에. 뭔가 좀 이상해졌어. 어제 하루 딱 처음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그 아니라 지난주에 막내네, 송년회가 7개 있었어요. 7개? 저녁에 하나씩 있고, 낮에 한 번 하고, 저녁에 2번 하고, 하루에 3탕 날이 있었고요. 술 처먹고? 술 먹죠, 그러면요. 진짜. 술 관련주 뭐 있냐? 술 관련주? 무학. 딱 나오잖아, 벌써 누가. 난 태어나서 쳐본 적이 없는데, 누가? 송년회. 반대겠네. 화이트. 롯데 뭐야, 롯데? 롯데 칠성? 롯데 칠성. 롯데 칠성도 올랐네, 바닥에서. 보혜양주 어떻게 됐어? 보혜양주. 그거 브라더 소다가 망했는데. 뭐야? 다 올랐네, 요새? 하여튼 요새 술. 술은 그것 때문에 그러네. 소주가 올라갔고, 그때같이. 그렇죠. 너무 싸? 소주 한 5만원씩 받아 먹어야지. 주세 올리고. 담배값도 올려야 되고. 담배값 10배. 담배값도 올리고
비행기 값도 올리고 다 올려야지. 뭐. 그래갖고 원샷으로 해결해줘야지. 그러니까 원샷으로. 원샷으로 해결해주고. 어디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이것들이 그러니까. 서민들이 비행기 그냥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네. 아 그래서 술 마시기 전에 거 이거.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수요에 있어서 좀 정신도 없어. 그리고 또 뭐 그걸 또 떠나서 네. 시장도 여전히 좀 불확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개인들의 투심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게 뭐냐면은 네. 잘 버티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불만이나 그런 어떤 한계 인내심에 네.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괜찮은 종목들 보면은 약간 좀 밀린다 싶어서 딱 봤더니만 장 끝나고 보니까 수급이 다 개인 매도예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일단 물론 그 대주주 지분 요건 완화 그거 강화 때문에 수급적으로 불리한 부분도 있는데 네. 그럼에도 동시에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은 조금씩나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입지를 시작하면서 네. 좋은 종목이 그냥 떨어질 때 받아주는 느낌이 지금. 네. 그러니까 억지로 끌어내리면서 그 빠진다는 느낌보다는 일단은 받아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개인들의 투심이 상당히 좋지 않다. 아마 이거는 뭐 제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뭐 올해 한미약품하고 바이오메드로 중간에 수익을 갖다가 캐치하지 그러니까 연초나 아니면 중간에 그거를 하지 못한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계좌는 뭐 착수했을 거예요, 분명히. 재미없었겠죠. 왜냐면은 그 바이오메드 한미를 한 계좌도 최근에 계좌가 좀 수익이 줄어들거든요, 많이. 그럼 뭐 다른 건 뭐 해서 뭐 있습니까? 특히 7월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은 작년 올해에 비해서 한 60% 올랐는데 지금이야 7월부터 제자리잖아요. 코스피도 제자리. 제자리력이 아니 더 떨어졌죠. 제자리지. 코스닥은 왔다 갔다 제자리.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지수는 제자리니까 네. 지수를 갖다가 뭐 절대적으로 봐서 지수가 똑같으니까 왜 이거나 계좌가 안 오르지? 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한 거거든요, 이거는. 네. 그 지수는 똑같은 과정 자체가 변동성 나오잖아요.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서 그 변동성에 맞춰서 중간중간 뭐 주간 단위, 월간 단위로 그 트렌드를 맞춰 딱딱 쫓아가는 게 그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거 듣다 보니까 말이야 이 교수 우리 김성훈 과장이 지금 내가 일상을 물어봤는데 갑자기 저 끝까지 들어가면 지자랑 나오거든. 자기는 어떻게 지냈어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요? 정신없이 지냈어요. 왜? 술 마시고 기억이 자기도? 안 나요. 술 처먹었어 자기도? 저는 기억을 잃었어요. 아니 회식했어 자기도? 회식은 늘 있어요. 어떤 술을 마셨는데?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진짜? 마시고 갔어? 술을 마셨는데 기억이 안 나. 하루하루가 기억이 안 나. 어저께 뭐 했지? 뭐 이런 그 치매기가 나왔어요. 치매기가. 아, 그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해서 기억을 잃고 있어요. 아니 그거 아니야? 내 머릿속에 지우개. 아니 그게 그만해봐. 그 얘기 그만해봐. 제가 보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조사하느냐면 자기 예. 딱 가면 지금 MRI를 찍어야 되거든. 예. MRI가 한국 거 있냐? MRI? 몰라요. 없어? 비옥수가 MRI도 만들면 대박인데. 못 만들어요? 못 왜 못 만들어? 기술력이 안 돼. MRI는 부진 회사야. 야 누리는 벌써 이름부터 누리잖아. 누리텔레콤은. 누려보자. 누려보자 텔레콤. 아니 근데 그 MRI가 검사 좀 해봐 자기. 네. 네. 그 하얀 게 딱딱 보이나? 주름이 좀 펴졌겠지. 아니 다리 뇌를 뇌를 찍으면 딱딱딱 흰 점이 보이거든. 네. 흰 점이 보이면 약간 내경색 끼어 있다는 거거든. 근데 자기가 그렇게 기억이 상실이면 그 하얀 거야. 거기서 좀 사람만 해봐야 돼. 그럼 하얗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래? 네. 갈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랑 나는 나이가 같이 늙어가는. 왜 자꾸 같이 보내려고 그래 나까지. 사람들이 다 지나가다 보면 누가 형이에요 물어본다니까 나한테. 앞으로 저한테 형이라고 하세요. 돈만 챙기면야 우리 대표님한테 내가 왜 못하겠어. 네. 근데 10,000원 주고 형 소리 들어야겠다. 수진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일주일 동안. 네. 저는 좀 아파가지고 네. 그냥 집에서 쉬었어요. 그렇죠. 근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요? 네. 저는 회사 다니죠. 어떤 회사요? 저도 네. 김서영 과장님이랑 같은 회사 다니고 있어요. 메리츠 정보증권. 네. 메리츠 정보증권에서 일단 금융 영업하시는 거죠? 네, 주식 맞아요. 영업하시는 거고요. 일단은 우리 또 요즘 여성도가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네? 모든 여성 중심이 되는데, 그건 그렇고요. 내가 보니까 그 김성 과장 얘기한 것 중에 내가 말이 딱 드는 게, 그 김성 과장 고객들은 그런 1년 동안 어땠어요? 영업 시작한 게 한 3월부터인가요? 여기로 옮긴 지가? 네. 4월? 근데 그때 또 들어오신 분도 있고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 항상 시기가 다르잖아요. 네.
달라가지고서 다 네. 다르죠. 아, 근데 한미약품이나 그 바이로메드 그리고 그 와중에 한의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네. 최근에는 네. 보합? 네. 수익률 보합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7월 이후에 들어온다면 그 정도가 당연할 것 같고요. 그 4월 정도 이렇게 4월에도 그렇게 음. 4월에 오신 분도 그렇게 좀 썩 좋지는 않아요. 음. 네. 지금 그게 저희 센터에서도 보면은 네. 거의 난다긴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다 비슷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비슷한 수준? 아니, 물론 그 아예 그냥 제약바이오에 몰빵한 기자는 있어요. 음. 그런 사람들은 괜찮죠, 당연히. 아, 브로커들이? 아니 그냥 고객들. 고객들이요? 브로커도 다 사람마다 성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약바이오만 보는 브로커가 있어요. 음.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네. 수익이 좀 낮겠죠. 네. 그런데 브로커가 어느 하나에 딱 꽂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양하죠. 저는 포트폴리오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보합 정도에서 왔다 갔다 김성 과장 성향이랑 제일 많이 잘 말 따라하는 고객분들은 그래도 상당히 시장 아웃퍼폼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뭐 조금 나은 정도. 조금. 이번에 좀 많이 낮춰졌다가 최근에 이번 지난주 시장이 확 급락하면서 지난주에? 네.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때 조금 박살 났을 떨어졌죠. 때? 네. 지지난주인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박살 났을 때. 그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확실히 시장 앞에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시장 앞에는. 이승원 교수는 요새 학교, 그 회사나 이렇게 그 방송이나 다니면 주위 그 브로커들이나 거기 나온 사람들 분위기는 어때요? 어렵다죠, 어렵다. 전문가들이나 이런 네, 친구들? 다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거고. 왜냐하면은 수익률에 대한 쪽이 이제 극심하게 이제 변동이 왔다 갔다 하고 시세를 연속적으로 주는 것도 없고 시장이 네. 이게 뭐냐면 시장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되게 빠르게 변해요. 예전하고는 다르게 뭐냐면 되게 빠르게 변하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라는 게 딱 한번 소문이 타기 시작을 하게 되면 네. 이거를 극단적으로 좀 빠르게 끌어올렸다가 네. 사실 올라오고 나면 이제 실적 이제 누가 또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게임이라고 되듯이 그렇죠. 서로 이제 매도하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시세가 또 빠르게 망가지는 형태 네. 이런 형태가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되게 어렵다. 왜냐면은 실적이 나는 기업은 별로 없고 네. 그 중에서도 조금만 좋아진다 그러면 서로 달려붙어갖고 그냥 서로 먼저 살려고 그러고 네. 그리고 시세 좀 올라가게 되면 또 이제 서로 팔아버리고 뭐 이러니까 그렇죠. 시장 자체가 그 주도주가 이렇게 쭉 끌고 가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 어렵고 화장품도 좋은 건 알겠는데 비싸다 네. 이런 거고 그나마 이제 OLED 올라온 건데 네. OLED 실적 다 반영한 거거든요 지금은. 이미 이 가격들이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아지면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 전기차도 SDI도 오죽하면 실적 안 나온다고 밀어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도 실적은 안 공군과 나오는데 모 증권이 계획섹스한 거지 그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지가 어떻게 알고? 안 나오니까 내년이 어떻게 날지 안 날지 어떻게 알아, 자식. 안 나오대잖아요. 기분 나빠 하여튼 거. 네,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지 기분 나빠 그거. 동부 아니야 동부? 동부예요 동부. 자식이.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곳이 없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시장 변동성에 대한 쪽이 크게 나타나는 현상. 그렇다고 해서 이제 돈이 많이 들어와갖고 쭉 올라가야 되는데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도 단타치고 앉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되게 엄청 어렵게 전개된다. 네. 그래서 뭐 브로커들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들 어렵다 하는 거죠. 네. 우리 정수진 대리는 고객들이 어땠어요? 저는 네. 제약바이오는 비중이 얼마 전에 조금 늘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큰 재미는 못 보고 있는데 그냥 저는 좀 납폭과대 종목들을 많이 들어가가지고 네. 그냥 뭐 평범하게 고객분들이 납부가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제가 본인이 네, 네. 좀 시장에 딱히 그 특별한 주도주나 그런 게 안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좀 안전하게 납폭과대주 위주로 좀 많이 들어갔었어요. 예를 들어 하나만 불러보세요. 좀 됐는데 항공우주도 많이 빠졌을 때 들어갔다가 네. 나왔었고. 그러다가 어저께는 없었고 안 갖고 있었고. 네, 어제는 안 갖고 있었죠. 다행이었네. 네, 예전에 한두 달 전에 그때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크게 타격을 입진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그래도 제일 고객들이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하셨다면 네. 여기 오신 다음에 제일 기억에 남는 주식이 뭐 있어요? 애증의 바이로메드. 애증의 바이로메드? 올라가는 거도 보고 떨어지는 거고 다시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실감나요? 다이내믹 코리아가 딱 나오잖아요. 너무 다이나믹해서. 너무 다이나믹해요. 고객분들이 좋아하세요 근데?
수익이 날 땐 다들 좋아하는데 그렇죠. 알잖아요. 사람 다 똑같아서 그러면. 빠지면 네. 다 싫어해요. 빠르면 개 X 나오고. 막 빠지면 전화 어. 그때부터 막 오고. 그런 줄은 몰랐지? 이러면서. 나는 정대리가 좋다 그래서 좋은 줄만 알았지? 이런 정도 회사인지 몰랐지? 몰랐네. 딱 그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고객 역할 잘해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요. 고객이랑 방금 통화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하는데 여기도 가끔 할 거예요. 그걸 미스터리 샤프라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여기도 하죠. 가끔 네네. 할 텐데 나 그런 거 바꿔줘요. 전화 좀 주세요. 제가 이메일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내가 전화도 하고 직접 방문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내가 다 할 자신 있는데. 그렇구나. 알바비만 주면. 그렇죠. 10,000원 더 주면 어저께 스케줄을 깨고 오늘 일로 가. 10,000원 더 주고. 만 원.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다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특히 김성원 과장 얘기했는데 이게 걱정할 게 없어. 왜요? 내가 아까 방송할 때 얘기 안 했나? 원샷? 아니 원샷이 아니라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은 2, 3으로 맨날 불리는 사람 있죠. 우리 스티브 잡스랑 친했던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 올해 박살났거든요. 맞아요. 벅철쇼가 2008년 이후에 최악의 한 해를 보냈거든요. 네네. 근데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죠. 뭐 넷플릭스가 있었어, 페이스북 있었어, 뭐 그런 거 있었잖아. 아마존, 구글도 하나도 없었던 거야. 네. 그리고 나 그런 거 싫다고 맨날 그러잖아. 그리고 내가 유일하게 했다는 건 IBM이거든, IT 쪽에서 그 할아버지가. 올해 IBM 한 15% 빠졌을걸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나죠. 2008년 이후에. 근데 문제는 내년에도 나겠냐는 거예요, 지금. 내년에도 그런 게 되겠냐는 거냐. 그 할아버지가 보는 것들이. 될 수도 있죠. 될 수 있는데, 아까 그래서 영어 제목 보여줬잖아요. 네네.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2015년이 기억할 수밖에 없는 한 해라는 거예요, 올해가. 왜냐면 너무나 자기가 쪽팔렸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내년에도 바뀌겠냐는 걸 보면, 물론 미국은 바뀔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또 바뀔까? 하는 생각 갖고 있어요. 난 솔직히 어저께 있잖냐. 내가 지금 몸이 아팠잖아요. 네. 아프다가 자다가 깨다가 딱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부총리가 바뀌었네. 그래서 부총리가 바뀌면 뭔가 좀 새로운 게 있나.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전에 신문에 좀 다음번 부총리를 유력한 사람 아니면 기대되는 사람 한번 매일경제 가면 5명인가 리스트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중에 한두 명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알기도 하고 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면 좀 바뀔 거라 생각했는데 거기서 나왔던 사람인데 어디선가 들어봤다 하던 사람이야. 네. 그래서 그때 검색해봤더니까 불과 한 달 반 전에 장관 했던 사람이야. 장관 했다가 나 국회 다시 총선 나야 된다니까 또 나갔던 사람이야. 예? 마침 또 우리 동네야?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 바뀌었냐 했더니 지금 현 정부의 소위노무 있으로 그대로 개선 잘하겠다. 바뀔 게 뭐 있어. 똑같아. 문제는 내년도 주식시장도 크게 바뀔 건 없을 것 같아. 물론 최소한 정책으로는. 그러면 뭐야? 올해 잘했던 사람들은 내년도 잘 되는 거야. 까놓고 와서 그래. 나는 왜 아까 세 분들은 특히 김성환 과장 올해 어렵다고 그러고 이수영 교수도 본인의 얘기 내가 물어본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물어봤는데 다들 어렵다고 얘기했잖아. 네. 성격도 알죠? 올해 상반기까지는 다 안 어렵다고 그랬어. 그렇죠. 올해 하반기 들어서 어려진 거야. 근데는 나는 상반기나 하반기나 나는 어렵다고 안 그러죠. 네네. 난 주식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네. 난 어저께 안 보였다, 어저께. 보이는 거야? 늘 보여. 제가 어저께 왜 안 보이는지 아세요? 아파서. 아파서. 전 아프면 안 보여. 네. 아프면 머리가 아파. 그럼 주식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하나 봤는데 바로 음봉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이건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자제. 근데 오늘 아침 자고 일어나니까 개운하다니까 주식 막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요. 이게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딱 두 가지죠. 올해 주식이 어렵다고 했던 분들이요. 상반기가 됐건 하반기가 됐건 뭐 할거 올해 재미없었고 올해 어려웠다는 분은 제가 장담하는 게 아니라 악담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어려워 그런 분들. 까놓고 말해서 어렵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바뀌냐? 생각을 바꿔야죠.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 생각을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똑같이 도태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면 망하든지 주식은 내년에도 어렵든지 열심히 하나 내년에도 안 되든지. 근데 일상생활이 그러잖아요. 생각이 안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냥 똑같죠. 행동부터 바꿔야죠. 그죠? 행동부터 바꿔야죠. 그러면 내가 막 좋아 보이는데 안 샀던 주식 있죠?
지금도 보일 거란 말이죠. 아 저거 보이는데 좋다고 하는데 정치인 관련주 좋아 보이는데 안 샀던 것들 테마주 젠장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만 올라가는 걸 어떻게 시장이 그게 아니야. 그 내가 말하는 건 딴 얘기 좀 하지 마. 짜증나. 이게 뭐냐면 그게 제일 좋아 시장에서. 보이는데 안 샀던 거게 바이로메드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아니 또 많잖아. 우리 김성관 장 좋아했던 거 CJ ENM 그런 거 좋았잖아요. 예? 근데 좋아 보이는데 너무 비싸서 안 샀었던 거. 근데 손이 안 그래 언니들 많이 하단 말이야. 이제 엔터키가 안 눌러진다고. 맞아. 엔터키를 손으로 오른쪽 손을 끼고 있다고 왼손으로 눌러버려 그냥. 그잖아. CJ ENM 같은 것도 좋아도 이 9만 원에서 지금 7만 5천 원 갔다가 8만 3천 원 하잖아요. 이래서 힘들다고. 이래서 힘들다고. 아니지. 그래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생각이 안 맞게 행동을부터 바꿔야 되고요. 올해 재밌다는 분들은 그냥 그걸 유지하면 내년에도 창량은 정말 좋은 주시죠. 올해 만약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제가 장담을 하는데 내년에도 돈 법이다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악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CNN 기사도 보면 내년에도 걱정을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할아버지가 안 바꾸거든. 아니 스타일. 이 도시바 같은 경우가 지금 분식회계로 지금 주가가 얘네들 5조 5천억짜리 분식회계로 해도 네. 8%밖에 안 빠지네. 네. 5조 5천원? 네. 5조 5천억을 분식회계. N이야 N? 아니 5조 5천억 원이야. 5조 5천억 원이야. 여튼 분식회도 이거밖에 안 빠지는데 네. 도시바 같은 데가 이제 인수되겠어요? 뭐 중국한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예, 적자가 5조 5천억 원이네. 그래서 뭐 하냐? 도시바도 낸드 나오지 않냐? 낸드 조립해서 하는 거 아니야? 도시바 같은데 왜냐하면 도시바가 이게 분식회계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3,600억 흑자 난다고 그랬는데 5,300억 원 적자, 5조 3천억 적자로 지금 바뀌었는데 이런 애들이 도시바가 해고만 지금 1만 명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애들이 중국한테 인수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지만 뭐 그럴 찬스는 뭐 널려 있다고 봐야죠. 네. 그럼 뭐 부정할 수는 없지 그런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거 못 사면 일본 거라도 사겠지. 그러니까. 근데 뭐 우리나라 거 사야겠지. 응? 좋잖아. 싸고. 응? 그냥 그래도 일부 중국에 있는 거 한 팔 사람 없죠. 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거. 김성환 장 어떤 이슈 좀 보고 있어요? 요즘 이제 연말까지 해서 우리가 연말까지 마지막 방송인데 연말 연초 딱 봐야 될 만한 것들 이슈 있는 거 좀 얘기 하나씩만 하자. 연말까지 시장이 좋아질까?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요?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 일단은 그 미국 시장에서 미국 장 마감하고 사람들 그쪽에 시황 좀 읽어봤는데 산타렐리 다시 나오더라고요. 산타렐리가 뭐냐면은 크리스마스를 가지고 산타렐리가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부터 해서 연초까지 올라가는 걸 산타렐리로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매크로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보면은 자 우리 지난주 미국 이번 주에는 미국 급락하는데 우리 지난주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또 미국 떨어졌는데 우리 또 미국 올라가니까 또 떨어지잖아요. 우린 자랑스러운 디커플링 나라잖아. 웬일이죠? 군사, 그냥 정치,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우리는 주식으로는 독립하는 선언했잖아. 주식 독립 선언. 왜였지? 사실인데? 초이노믹스의 힘. 팬이 지금 한숨 쉬잖아요. 왜요? 자기가 막 휘소리 해서? 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보고 있는 게 컨텐츠 쪽 계속 보고 있고요. 콘텐츠. 저 친구 어떻게 될까? 카피했네. 컨텐츠 저는 저기서 CJ CGV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죠? 그 스타워즈? 그건 내가 10월 달부터 얘기했잖아. 그래서 컨텐츠 쪽이 그나마 제일 잘 버티고 있고 그래서 저는 컨텐츠를 좀 확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컨텐츠를 확산한다면은 이제는 그 큰 놈 CJ ENM과 CJ CGV도 있겠지만은 그 중소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잖아요. FNC 엔터나 아니면은 팬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쪽도 우리가 좀 확산시켜서 좀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2차 전지나 올레드에 대해서 좀 밸류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은 자 OLED부터 얘기를 해보면은 솔직히 기대감 가지고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OLED 시장의 수요에 의해서 시장이 OLED를 원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시장 자체가 아니라 공급자인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어쩔 수 없이 지금의 매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해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시장이거든요, OLED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뭐 이제 애플 쪽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아이폰 7인가요? 거기서 OLED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그거를 직접 우리나라가 받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좀 약간 좀 퀘스천 마크이기 때문에 그거는 OLED는 지금 밸류보다 미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나온 삼성 SDI 리포트를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예 대놓고 딱 홀드 중립 의견 때리더라고요. 동부잖아, 동부. 실적이 시장 목표주가 10만 원으로 네. 했잖아. 지금 12, 13만 원 하지 않냐? 동부중 네.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삼성 생각보다 안 나올 것 같다. 네. 라고 해서 오히려 삼성 SDI 까고 이제 에지왕이 이제 중요한 매니저 수급 등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P&E 솔루션 같은 종목이 뭐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지만 지금 시가총액 1,400억이거든요. 1,400억 일단 이제는 이제 지금부터는 되게 이거 같아요. 제약 바이오를 봄에 있어서도 지금 급가격의 시각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비싸다 아니다. 있는 것처럼 지금 P&E 솔루션도 저 역시 또 지금은 만약 지금 살래라고 한다면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적정 시총은 한 1,000억에서 1,200억 정도인데 지금 1,400억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면 이제 자 올해 실적을 가지고서 이제 밸류를 준다라면 지금 비싼 건 맞고 내년 멀티플 하다가 제대로 끌어온다라면은 또 싼 거고 그거잖아요. 지금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올해 실적만 놓고 보면 지금 딱 적정 주가고 이 멀티플로 땡겨오면 또 더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지금 워낙에 좀 변동성이 심하고 투신 자체 불안하기 때문에 어디에다 딱 초점을 맞추고서 뭐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뭔가 딱 중심을 잡고 사진 않거든요. 지금요. 약간 좀 뭐랄까 약간 흔들리는 것도 솔직히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OLED 같은 경우도 판이 좀 바뀌는 흐름이 나오고 내년에 이제 실적 시즌 시작하잖아요. 1월 달부터. 네. 그러면은 약간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숫자를 확인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추세 종목과 낙폭과 종목들을 동시에 이제 섞어서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되게 그 고객분들이 되게 약간 좀 뭐랄까 최근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좀만 올랐다 하면 까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되게 불안한 것도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또 그것도 있지만 이제 새 판을 짜는 것 하자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도 되게 아직까지 우왕좌왕하고 있고요. 근데 개인들의 투신 자체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니까 버티다 못해 까거든요. 그렇죠. 깔 자리가 아니라서 까고 딴 거를 만약에 올라탔다 엇박 나면 이거 그냥 큰일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개인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엇박이에요. 네. 특히 이럴 때 막 안랩 같은 거, 써니전자, 안철수 관련 주잖아요. 이거 분명히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아니, 큰락 말고 제 지복이지 뭐 그거 하는 애들이야 뭐. 왜냐면은 100만 원 가면 어떡해. 왜냐면은 그게 우리가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는 게 지금 거래대금 상에 잡혀 있어요 항상 얘들이. 네이버나 다음 보면 매번 그 그러니까요. 조회 급등 조식이야. 조회 일일이야. 검색어 일일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현재 2차 전지나 올레드 좀 보는 것도 같은 시각으로 봐요. 여기서 여하튼, 보는 건 맞는데 이왕이면은 조금 좀 사더라도 내가 가진 종목을 깔 자리가 안 돼서 까는 거라든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이 종목을 내가 지금 추격 유사하는 건 아닌지 그거 두 번만큼은 좀 우리가 좀 구분지어서. 근데 그런 건 있죠. 저도 뭐 정치인도 아주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브로커 입장이랑 그 수요자 입장은 또 다른 거예요. 수요자는 자기가 책임지고 한다는데 뭐 하지 말라고 할 필요도 없어. 자기가 베팅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저기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가장 빠른 판은 세상에서 가장 빨리 결과가 나오는 거는 쉽게 해서 그거 알죠? 카지노 이런 데 가서 주사위 던지는 거 2개 던지는 거 제일 빠르고요. 또 하나 제일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합법적으로 36배, 37배 버는 게 룰렛에서 번호 하나 맞히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랄 수가 없죠. 네, 그잖아요. 합법적으로. 근데 그 영업은 잘 맞히잖아요. 그잖아요. 합법적으로 그것도. 네. 정수진 대리는 시장 이슈 어떤 거 좀 요새 관심 갖고 보고 있어요?
저요? 네. 저는 원래는 제약바이오 쪽을 비중을 많이 줄였다 그랬었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 다시 한두 종목 정도 지금 자꾸 눈에 네, 밟혀서 계속 네. 보고 있어요. 네. 언제쯤 들어가는 게 좀 맞을까 싶어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에 네. 좀 가지고 있던 것들 그냥 홀딩하고 네. 좀 추가 자금 생기면 어차피 산타레를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네. 저는 얘기한 적 없죠. 저 친구 얘기했죠. 김성훈 과장님이. 네, 네, 네. 그래서 산타레를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뭐 배당주? 연말이니까. 배당. 네, 네. 연말이니까 그냥 가장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요즘 네. 같은 시장에서는.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승원 교수는. 그래서 시장 시장이 입주, 이제 뭐 이런 풀어지는 게 언제냐면은 시장이 또 이제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느냐 그 원인에 대한 쪽이 뭐냐면 대주주 과세 물량 맞아.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종목들이 지수의 변동성은 별로 없어요. 근데 종목들이 아주 그냥 지뢰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냐면 네. 대주주 과세 물량에 대한 부분 때문에 네. 변동성에 대한 쪽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그 대주주 과세 물량이 이제 끝나는 그 주주 명부 폐쇄되는 시점이 28일이잖아요. 그렇죠. 29일 배당락이니까 28일 때까지는 요 흐름이 좀 지속이 될 것 같고 29일 이후부터는 시장이 좀 풀어지는 형태. 28일날 사면 29, 30. 급반등 29, 30 그때부터 이제 30%씩 두 번. 그 두 번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부터 나도 알렙이다 그러면서. 연초 랠리에 대한 부분을 하락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연말에 대한 부분은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네. 대충 그냥 마무리되는 상황 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만약 사람들이 그 사라 그러면 어느 쪽 사라 그럴 것 같아 그럼? 아니 그 섹션이나 섹터나 어떤 이슈 쪽에서 뭐 어떤 이슈가 좀 여전히 그 컨텐츠 그 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 컨텐츠 쪽이 계속 좋을 것 같고 네. 또 하나가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여전히 제약바이오에는 종목을 제약바이오를 사는 건 아니고 네. 제약바이오가 어려운 게 뭐냐면 종목을 선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 부분이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컨텐츠는 뭐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장을 사느냐 아니면 좀 개별적으로 발굴해서 사느냐에 대한 차이. 네. 그 다음에 굳이 본다라면 조정 들어오면은 OLED 장비 쪽은 좀 보고 싶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김성 과장 오일이 안 된다는데. 아니 지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안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네. 한국말은 어려워. 네. 듣다가 졸았어 나는. 네. 이거예요. 발끈하네 저게. 시장은 항상 시즈널리티를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업종별로. 쾌접성.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컸었던 최근 한 달인가요? 네. 한 달, 길게는 뭐 한 두 달 동안 올레드랑 OLED랑 2차전지가 갔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눈에 보이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도 2차전지에서는 총 어차피 이제 그 전기차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는 내년까지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자꾸 이걸 생각해야 되는군요. 오늘 같은 경우에 2차전지가 살짝 주춤하면서 지압배가 확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장의 돈은요 한정돼 있거든 지금요. 한정된 상황에서는 시장 수급은 다 같이 손에 쪽 가지 않고 순환매 혹은 쏠림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쏠림이 만약에 이제 OLED나 2차전지가 자 이제 시작하는 타이밍이야 라고 해서 그쪽에서 빠져나온 수급이 이제는 이 정도 먹어서 벌써 빠져나서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일단은 그쪽으로 가야 이러고 노력을 하는 게 맞고 정확히 맞출지 안 맞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또 반대로 얘기해서 OLED나 2차전지에 대해서는 좋게 보지만 지금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 눌림물이 나왔을 때 조정이 나오는 거를 좀 보고서 네. 들어가도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말 지금 이번 주부터 다음 주가 2주가 남은 상황에서 시장이 2차전지나 OLED에서 땡길 것이냐 네. 아니면 지약바이오나 다른 낙폭과대 엔터나 이쪽으로 그쪽으로 땡길 것이냐. 지금 보면 오늘도 대형주들이 올라갔어요. 하다못해 현대중공업도 올라갔거든요. 삼성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좀 다시 또 올라가고 있고 수급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지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여기서 종목에 대해서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네. 지금 시장이 변곡점 부분이고 저점을 잡아 나가는 과정에서는 시장의 돈이 어디로 한정된 수급이 어디로 쏠리는지를 일단 먼저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낙폭과대에서 대표주자는 SK하이닉스거든요. 어찌됐건 왜였죠? SK하이닉스가 올해 급격을 간 거야. 왜냐면 7월 5월인가 언제까지 보면 5만 원을 넘어서 갖고 제 기억이 2001년 이후 최고가를 갔습니다. 저게. 그래서 5만 원에 갖고 6만 원, 7만 원, 8만 원 다 내렸었어. 이제는 달라졌다고. 달라진 개업걸 달라지긴 지금 3만 원 깨졌었잖아요. 기억나죠? 네. 네. SK하이닉스의 또 전문가 이규선 팀. 반도체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다만 이제 반도체 장비하고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실적이 더 나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싸면은 그러니까 박스 플레이가 되는 거죠. 싸니까 이제 내려오는 건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높은 초과 수익률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시장 평균 PR 배수 한 10배 정도로 놓고 봤을 때 얘는 한 8배 정도가 이제 맥시멈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많이 내려갔으니까 이제 반등하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데 왜 이제 심리가 왜 이렇게 되냐면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위로 베팅하려는 그 시도가 안 나오는 게 중국에서 자꾸 뭐 칭화 유니그룹에서 내년도에 35조 들어갖고 배팅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면 반도체도 결국엔 따라잡힌다라는 그런 시각에 대한 쪽이 강하기 때문에 이쪽을 굳이 자산 배분은 안 할 것 같아요. 한국 주식에 대해서. 그래서 굳이 IT를 산다면 중국에 있는 IT주를 사지 한국산 IT주를 살 이유가 없는 상황. 이렇게 보고 있어서 반도체 쪽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다만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매력도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매력도가 있냐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시가총액 몇천억짜리들 한 20, 30개 싹쓸이 하면 해봐야 돈 몇 조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핵심 장비를 만드는 애들 같은 경우를 아예 인수해버리는 형태. 그렇죠. 이쪽 인수가 안 되면 차라리 지분 참여라도 해갖고 기술을 빼오는 형태 이런 쪽들을 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가 최근에 많이 좋았는데 주성 엔지니어 특허 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걔는 맨날 그러니까 걔는 뭐 주마다 하나씩 특허를 예전에 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특허 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죠. 근데 LCD 장비 쪽이다 보니까 사양 산업이 돼갖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매출은 안 나오죠. 주가는 낮아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타겟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에 아예 레퍼런스가 있어갖고 중국의 납품 실적 있는 뭐 비아트론 이런 애들이 뭐 대장주 역할을 했지만 아예 특허 갖고 있고 사양 산업이고 회사 매출 안 나오고 현금 없는 애들 현금 갖다 꽂아준다 그러면 주식 안 주는 애들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최소한 1회주주 자리는 주겠지. 아니면 아예 인수해버리거나. 그래서 이런 형태에 대한 그러니까 반도체가 됐든 IT는 IT 완성품을 만드는 쪽은 오히려 안 좋고 장비를 만드는 쪽들 아니면 소재를 만드는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내년에도 지금 이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유아용품, 화장품 아니면은 그 뭐 컨텐츠 이런 쪽에다 지분 투자가 들어왔지만 내년에는 이 IT 장비주 단에 대한 중국계 자금에 대한 투자 이런 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그 발을 얹으면 한 방송에도 얘기한 건데 그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중에 특히 중국에 법인 나가 있거나 공장에 나가 있는 거 있죠. 심지어 뺏기는 놈도 나올 거고 공산당이기 때문에. 근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사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 뜯어간다 그러면 이게 보나마나 기술 유출 얘기가 많을 거거든요. 이미 가 있는 거 어떻게 합법적으로 뺏건 불법적으로 조직폭력배가 가건 어떻게 됐건 간에 삼합회가 가건 진짜요. 진짜 이거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우리 삼합회가 있는데 알고 보면 근데 시장 많이 빠졌을 때 삼합 먹으러 가면 시장 반등 나오더라고. 그래? 삼합회가 있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야? 진짜로. 진짜로? 야, 삼합 먹고 반등 나왔지 2번 다. 그래? 진짜야.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더블 났거든요. 삼합 먹으면 바닥이야.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이 8월 20일 날 이게 4,000원석 돌아갔거든요. 정가가. 근데 하여튼 이런 것들도 뭐 하여튼 모르겠으나 하여튼 아직까지 키움증권은 증거금 100%인데 언제 풀릴지 모르겠어요. 꼭 풀릴 것 같아. 이게 그동안 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 하여튼 봐야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종목으로 또 바로 들어가자 하나씩. 우리가 지난주에는 운빨이 좋아갖고 겸손하게도 어떻게 얘기했는데 누리도 오는 거 올라가고 그래서 올라갔고 제가 얘기한 비옥수는 상상외로 또 올라가고 그리고 그 엑셈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엑셈 올랐어? 아니 엑셈 뭐 오늘 리포트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쁘다고? 아니 좋다고 나왔죠. 좋다고? 뭐갭 떴다가 시장 안 좋으니까 밀려버렸는데 빨리 뭐 툭툭 치고 갈 정도 아니고. 우리 뭐 내년 1분기에 돈 내기 했으니까 5만 원씩. 간단하게 종목 하나씩 봅시다. 정수진 대리는. 저요? 관심 좀. 저 아까 김성환 과장 말씀하셨던 콘텐츠 쪽에서 저는 CJENM 보고 있거든요, 계속. CGENM? 네. 어떻게 알았지? 네, 간단하게 포인트.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자금도 들어오고 있고 CJENM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쪽에 워낙에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뭐 삼시세끼부터 시작해서 또 요즘에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 방시팝? 방송 시간 한다고? 그것도 좀 괜찮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CJENM 쪽에서 좀 기획이나 그런 걸 좀 쭉쭉쭉 뽑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쭉쭉쭉쭉. 그런 거 보면 또 중국에서 또 금세 맞고 그쪽에서 좀 애들이 좀 사가서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수익률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괜찮을 것 같고 아무래도 요즘 콘텐츠 쪽에서는 제일 좋은 쪽이 CJENM 아닌가요? 대장들이 친하게 지내겠네. 내가 딱 원하는 것들을 딱 좋아하네.
그렇게 해서 저는 시장 난 이용이 아까 괜찮아요. 솔직히 낙폭과대주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짜증이 확 났어. 그 젊은 여자가 내가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나 그랬는데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낙폭과대 글쎄 쟤 두산이 브라코야 뭐야 딱 그러려 그랬거든. 그래 한국 항공주를 야 얘서 저 여자 내 편이다. 아 한국 항공주가 나름 이게 그 어이없이 이게 저 KFX 30 그것 때문에 좀 떨어졌다가 올라 그게 맞아요. 그때 자신감 왔거든요. 아 CJ는 느낌 좋았어요. 김성호 과장. 저는 뭔가 더 의외 주식? 아니요. 저 아까도 엔터 얘기했으니까 네. 엔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SM도 좋고요. 네. SM도 좋고 SM CNC도 좋고 네. 뭐 FNC 엔터도 좋고 네. FNC도 이미 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펜 엔터도 좋고 이렇게 4개 종목 YG는 좀 그래요. 요즘 까네 아주. 이 사람들 내가 오늘 얘기할 거면 다들 깜짝 놀라겠는데 이것들 짜증나네. 나 오늘 하루 쉴래. 실례? 아니 빨리 해봐. 아 오늘 종목 없는데 진짜. 아 그래도 줘봐. 마지막 방송인데. 마지막 방송. 2015년 마지막 방송인데. 2015년 마지막 방송. 응. 2015년 마지막 방송에 대한 종목을 응. 저는 코롱.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 느낌이 훅 나는데 뭐야 이거 그러면. 기주회사잖아. 코오롱 생명과 오. 코롱. 어. 이게 왜 그러냐면 아 얘 빨리 풀어봐봐. 효성이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효성이는 이 자기 MB랑 친하고 좋아? MB 좋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모랄 해저드가 너무 심해서 이거는 좀 안 할 것 같고 왜 효성하고 코롱 같은 경우가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레버리지가 되게 큰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코롱도 그렇고 효성도 그렇고 근데 실적이 돌아가서 이제 소재단에 대한 부분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을 때 주가에 대한 반응이 제일 빠를 수 있는 회사가 얘네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그 기능성 소재에 대한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코롱 같은 경우도 이쪽을 하잖아요. 아 짜증나네. 기능성 소재 이런 쪽에 대한 매출에 대한 쪽이 이제 주목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코롱도 좋을 것 같고 부채 비율도 높아서 레버리지 효과도 잘 나오니까 부채 비율이 높으되 두산이처럼 감당 못하면 뒤지는 거고.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이 될 때 레버리지가 적당히 높은 기업들 같은 주가도 제일 빨리 오르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코롱도 이제 밑에 라인업 코롱 생명과학이라는 라인업도 있고 해서 거기다도 지주회사잖아요. 최근에 지주회사들 흐름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코롱 같은 경우가 오히려 내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기능성 신소재 쪽과 관련된 흐름들,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해갖고 뭐 생명과학 쪽에 대한 부분 바이오 라인업도 있고 또 여기에다가 부채 비율이 높아서 실적이 이제 그 경기가 좋아질 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조건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코롱 같은 경우 좀 뭐 연말과 상관없이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이거는 김성 과장이 주식이 제일 없나 봐. 너무 많이 불렀어. 그래갖고 딱 한 종목 성격이 안 맞아. 딱 한 종목 해요? 그 중에 하나 딱 찍든지. 남자답게. 남자의 주식, 남성 이런 거예요. 좀 바닥에서 올라간 회사 있어 남성이라고. 요즘에 저도 좀 새가슴이 돼서 바닥권 종목 할게요. 바닥권 두산 인프라. 펜 엔터테인먼트. 아 펜 엔터테인먼트. 네. 왜 남자의 주식 남성 이런 거 가지고 여자는 없는데요. 있어 회사 이름 찾아봐 남성이라고 있어. 텍스터도 있는데 뭐. 그래서 펜 엔터 내년에 한 15개 정도 드라마 정도 만든다고 하고요. 네. 일단 주가 흐름도 그냥 바닥권이고. 아니 나 그거 분석해봐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15개를 제작을 해?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왜냐면은 아니 하나만 하중 작가도 작가만 해도 웹도 있잖아요. 그게- 굳이 드라마가 드라마. 아닌데. 그게 가능한 게 한 달에 지금 하나씩 해도 미니 시리즈만 하는 해외 거야. 같은 경우는 해외 제작사 같은 경우는요 동시에 3-4개씩 동시에 해요 지금. 아 팬이 돈이 이제 되는 그거는 외국에서 그렇게 가능한 건 돈이 워낙 많아갖고. 그거를 중국 애들이 큰 형님들이 왕서방들이 대준대잖아. 그게 왜 그런 거지? 작가 에피소드가 10개면 작가 10명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갖고 미리 다 해놓죠. PD가 10명이고. 무한도전 찍듯이 작가도 여러 명이잖아. 사람별로 다 작가 다 감독도 여러 명이고. 감독도 여러 명. 그러니까 에피소드마다 감독이 다르죠. 그러니까 뭐 왕자의 게임이나 이런 것들 유명한 그 미드 같은 거 있잖아요. 감독이 4명인가? 맞아, 감독이 한 10명. 동시 촬영하잖아요. 동시. 그래도 사람만 바꾸지, 작가. 그래도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연출력 만들기 대단한 거 같아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시스템의 힘이겠죠, 그냥. 정말 시스템이죠.
그래갖고 나는 이 사람들 나 오늘 닫고 엔터 몰리는데 교수님 뭐 나 엔터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 약간 짜증났어. 내가 일요일날 밤에 갑자기 생각나서 이 주식의 이름을 몰라. 근데 그거 알지 내 성격. 네. 뭔가 나오는데 이름을 몰라. 그걸 사야겠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봤더니 얘기했는데 어저께는 안 오르더니 오늘 올라가는데 일단 2개 이야기했는데 난 2개 딱 2개. 하나는 뭐야 혼자서 딱 2개 아니지. 하고 하나만. 아야 2개 해야 돼. 1+1이지 나는 네, 인생에. 네. 아니 하나는 그냥 여러분들이랑 약간 다른 거 전혀 상관없는 거 그러면 얘기하는데. 진품하고 가품을 골라주세요. 어떤 게 적어야 어떤 게 사은품이에요? 연말 선물로. 그건 진품만 하나 줄게. 진품. 진품 먼저. 진품. 사은품은 나중에. 095570. 우리 코드부터 불러주는 게 센스거든. 네. 그거 옛날 아니에요? 옛날 그 나이 드신 거 인정하는 거지. 예, 불러드리는 거지. 에이지 네트워크스인데요. 아전에. 예, 이게 네이지 네트워크스인데 이게 거래가 없어요. 없는 주식인데 이거는 사두시면 내년에 상당히 꾸준하게 올라갈 주식인데요. 올해 보면 이거 난 김성훈 과장한테 배운 건데 김성훈 과장이 맨날 1인 카드, 1인 가구 얘기했잖아요. 카드 얘기 많이 했잖아요. 보면 1인 가구화가 돼갖고 이런 거를 하고 뭐 이런 거에서 가장 올라가는 게 뭐냐면 렌털이거든요, 전부. 근데 이제 이거에 뿅 갔어요. GDP에서 우리나라에서 렌털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예요, 2%. 2%밖에 안 되는데요. 올해요, 우리나라 전체 렌털 시장이요, 한 24조 정도, 23조 정도 돼요. 23조에서 24조 정도 돼요. 전체 렌탈. 여기서 뭐 자동차도 들어가고, 얘들 뭐 옷도 있고, 뭐 모든 거 다 렌탈인데요. 2011년 대비 보면 연평균 6%씩 늘어났어요, 이 시장이. 그 중요한 건 우리가 보는 게 일본을 배우잖아요. 일본은 렌탈 시장이 10%예요. 그래서 결국은 잃어버린 20년이 만약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렌탈 시장 무조건 커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회적 흐름. 그렇게 보면 여기서 뭐 자동차 뭐 뿐만 아니라 IT 관련된 거 그리고 뭐 주차장 얘기 많이 했잖아요. 주차장 요즘 다 무인 주차장을 많이 가고 해외 가면요 주차장 사람 있다는 걸 꿈을 못 꿔. 아주 삐끼 있는 거 있죠. 야밤에 있는 거. 이상한 데나 있죠. 선진국에는 다 무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무인 주차장 막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이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지 네트워크스가 이게 우습게 볼 게 아니다. 그래서 에이지 네트워크스가 꾸준히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거 섹시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연세가 있으시거나 조금 안정적인 원한 거 그런 거 보면 에이지 네트워크스가 될 것 같고요. 정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건데 이건 정말 이걸 말하기에는 우리 미성 교사가 깜짝 놀랄 거야. 나 깜짝 놀랄 거. 이거 사은품이잖아. 이건 상품인데 이건 정말 믿거나 말거나 제가 일요일날 찾았어요.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 내가 분명히 들어도 이름 생각 안 나. 네. 앞자가 생각 날까 말까 안 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뭔가 영어 이름이고. 네. 왜 봤냐면 제가 VR에 요새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VR. VR 맞췄는데 그거는 이제 이성규 교수랑 약간 또 반대되는 게 있냐면 이성규 교수는 애들한테 안 보여줄 수도 있잖아. 눈이 안 거지러우니까. 근데 그거는 이성규 교수는 그럴 수 있어. 부모 입장에서 그러는 건데 트렌드라는 건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가장 관심 있는 건 만화 영화예요. 지금. 만화 영화를 쏘겠다는 거든요. 이걸로. 그래서 디즈니부터 해서 VR 영화, VR 만화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저는 레드로바. 레드로바? 네, 레드로바. 그래서 레드로바가 그게 된다는 게 아니라 레드로바 이런 거가 크게 한번 붙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가. 여기도 바닥이네요. 바닥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그냥 그런 건 내가 뭐 차트를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레드로바가 하여튼 그 중간한테 넘어갔잖아요. 중간한테 넘어갔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만화 영화들의 VR 영화 쏟아질 가능성다고들 미국에서 얘기해요. 디즈니부터 많이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디즈니가 다른 게 아니라 어딘가 하청을 줄 거 아닙니까 지금요. 어딘가 하청을 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레드로바를 비롯한 VR인데 VR에서 제가 자꾸 게임을 생각했거든요. 게임 했더니 이성교수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에게 별거 없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 젊은 여성 계시지만 VR의 게임의 최대는 그거거든요. 성인용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네, 성인용 가상현실. 진짜로요. 미국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성인용 그 영화, 성인용 게임 이런 거가 VR에 상당히 많이 제일 쏠리는 게 거기요. 투자가. 근데 그 다음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렇게 칼싸움하는 것도 있겠죠. 총싸움도 있는데 그 다음은 만화 영화예요. 그래서 양도 영상이 네. 엄청 그래서 내년에는 되겠구만. 만화 디즈니가 VR 영화 만든다 그러거든요. 내년에. 그래도 그런 얘기 많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디즈니는 빠졌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투자액이 좀 내렸어요. 왜냐하면 늘 말하듯이 제가 10월부터 스타워즈 얘기했는데 스타워즈 12월 되면 이제 막상 안 하잖아 저는 성격상. 네네. 그건 이제 많이 돈 거고. 그럼 밀려서 CJC는 전 연중 최고가 갈 거라고 그랬어요 며칠 안에. 근데 그건 모르겠고 이제는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저거다. 미국에서 제가 레드로바에서 솔직히 왜 인터했냐면 미국에서 그런 만화 영화 제작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들 막 애들 찾고 그래요. 그런 거 관련된 거. 그래서 저
의외의 한 수는 레드로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이 있다 그러면 조만간 레드로바나 이런 거가 그런 만화 콘텐츠로 레포트 쓰는 애들이 나올 겁니다, 이거. 그래서 레드로바가 히든 카드로. 그래서 오늘 연말에 많이 봐주시. 그래서 레드로바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어때요? 느낌 오죠? 근데 느낌 안 와? 뷰역스는 안 왔었지? 뷰역스는 좀 갈 수 있다라고 봤는데 그래? 레드로버는 난 몰라 회사 내용. 하고 있는 게 있어갖고 VR용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아, 모르죠, 나는. 하여튼 내 생각은 그런데 모르죠. 난 잘 모르고 회사 내용 모르는데. 오로라가 좋은 것 같아. 오로라. 오로라? 오로라 또 뭐야? 로라. 오로라 소로공이? 나의 사랑 로라. 다른 회사야? 다른 회사요. 다른 회사. 그것도 많아요? 그거는 애기들 애니메이션인데 VR하고는 상관없고 왜냐하면 새로 그 자체 개발 캐릭터를 만들었거든요. 유럽에서 해피밀로 유후와 친구들이 나가고 있는데 큐비주가 내년 3월부터 이탈리아 몬도 TV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중국 심양 QI 엔터테인먼트 그쪽을 통해서 한국, 중국, 이탈리아 동시 상영되거든요. 이런 그것도 말되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실적 모멘텀이 있으니까. 말되네, 그것도. 저는 그래서 말씀은 제가 이걸 정확히 아는 건 아닌데 그냥 찾다 보니까 그런 거고 하여튼 미국에서는 하여튼 VR 만화 영화 있잖아요. 그게 그때 첫 번째는 그래서 게임 전 솔직히 게임 있죠. 일반적인 게임 애들 가상현실 게임 하는 거는 그런 거에서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가 네오이즈가 어떠네 뭐 그런 얘기 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죄송하지만 별로 없을 거다. 그리고 관심은 그래서 애들 총싸움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거 있고 과학으로는 쓰겠죠. 과학으로. 그래서 그 우주 천체 이런 거 하는 거는 있어요. VR 이런 건 많이 하고 뉴스 미디어의 변화는 있겠는데 실제로 넘어가는 거는 그 방송에서 적절치 않냐고. 팟캐스트는 어때? 성인용 게임, 성인용 가상현실, 성인용 또 하는 거 데이팅 웹. 성인용 데이트 이런 것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미국에 엄청 유명한 배우 남자 배우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자 입장에서 남성 배우, 남성에서 여성 배우를 그리고 그런 거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또 하나가 만화 영화라는 거잖아요. 우리 레드로바까지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분명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처음으로 우리 시즌 3 마지막 방송을 빛내주셨는데 오늘 어땠어요, 노고? 우선 느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우리 다음 고정시켜주나요? 수금은 어떻게 좀 하고 수금. 5,000원? 아, 근데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게 있어. 뭐요? 사람이 내가 있잖아. 이학년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압력에 굴했네. 어떤 압력에? 내가 방송 강의하잖아. 네. 근데 연예인이면 살려달라고 애를 썼잖아, 막. 예. 어? 네. 아, 그런데. F 때문에 F. F 줬지? 근데 좀 아니. 전에 전화 왔어. 마지막에 레포트 내겠다고. 그래요? 레포트 내면서 졸업은 시켜주겠다고. 확대문 주겠다고. D 줘야겠다, D. 그런 거지. 그래서 나 약한 남자. 나도 로그인할 수 있어. 건의에 무릎 꿇는 남자 됐다, 오늘. F 주소를 내가 뒤지면 다시 F 내려야지. 어차피 공동 권한이 있거든 나도. 자기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나한테 안 보여. 나한테 전화를 안 했다 이거지 이 자식아.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2016년 병신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병신년.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